저도 이제 금융업을 이제 목표로 한 거는 처음에는 이제 다들 좀 많이 알다시피 돈을 연봉이 좀 세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되게 많은 다양한 기업을 간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한 두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자격증은 제가 생각했을 때 딱 가산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네, 저는 KB금융에서 데이터 직무로 근무하고 있는 이철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개인금융에 관한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개인금융에 대한 일일 실적이나 데이터를 뽑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를 조합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ROA, ROI 같은 데이터를 도출하는 일도 하고 있고, 현재 플랫폼 관련된 일에서 계약 업무를 맡거나 아니면 기획하는 업무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모든 업계에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이제 금융업을 이제 목표로 한 거는 처음에는 이제 다들 좀 많이 알다시피 돈을 연봉이 좀 세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제 금융업계를 지원했는데, 이제 나중에 뭐 금융 관련 프로젝트나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뭐 데이터를 조합해서 예측을 하거나 이런 고객은 뭐 이런 자리에서 얼마의 대출을 받아서 어떤 가게를 차릴 것이다, 이런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금융업계에 이렇게 취업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 동기들이나 되게 많은 다양한 기업을 간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한 두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금융업계의 데이터 직무는 장기 금속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빠지면 회사가 돌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재들은 그런 장기 금속을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계학과를 졸업했고요. 통계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에 계속 눈을 떠왔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접목시키면서 이렇게 취업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아요. 되게 해양과 관련된 학과도 있고 땅이나 교통과 관련된 학과도 있고 상경 계열 쪽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천문학을 관련된 학과를 나온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앞서 말한 교통 나온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학교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대신 교통 관련 학과를 나오거나 천문학과를 나온 사람들은 외부에서 나오는 이제 교육이나 공모전 같은 데 참여를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천문학에 돌아가는 주기를 알아본다던가, 아니면 교통 표지 같은 걸 알아보면서 교통 실시간 상황 예측을 한다던가, 자기 스스로 그런 공모전이나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금융업계 데이터 직무에 취직한 사람도 여러 명 있습니다. 필요한 자격증 있죠. 특히 이제 금융계 데이터 직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별한 자격증을 따면 이제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들이 몇몇 개 있는데, 아마 금융업권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ADSP나 ADP, 또는 SQLD, SQLP, 이런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런 자격증들은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금융업계가 꽤 많습니다. 서류 전형을 봤을 때는 자격증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면접 전형을 봤을 때는 이런 경험 같은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류에서 이제 자기가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 붙을 수 있고요. 내 면접에서 보통 자격증 어떤 게 있어요? 라는 질문은 거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들어오고 이런 활동을 했네요. 이런 활동에서 뭘 얻었나요? 라는 게 면접에서 훨씬 더 자기를 이제 좀 더 돋보일 수 있게 하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제 좀 더 보는 관점이 좀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제가 생각했을 때 딱 가산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실무에 도움이 딱 들어왔을 때 되는 자격증은 이제 매경이나 테스트 같은 자격증은 확실히 실무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업권상 이제 경제적 쪽으로 이제 경제나 이제 경영 쪽으로 좀 더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기 인사이트를 키워놓거나 이제 자기의 그런 도메인 지식을 키워놓는 거는 확실히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보통 인턴 경험이 한 번씩은 다 있어요. 인턴 경험이 한 번씩은 다 있고, 물론 없는 분들도 있어요. 없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확실하게 자기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데이터 분석을 진짜 잘했다, 아니면 그 회사에서 원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뤄봤다,
이런 사람들은 생신입도 물론 가능하고요. 인턴이라고 해서 되게 메이저 기업,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그런 인턴만 원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인턴한 사람 중에서 이제 어디서 인턴했냐면 거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인턴을 어디서 했다기보다는 그 인턴을 하면서 무엇을 했냐, 어떤 것을 얻었냐, 이런 경험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되진 않다고 생각하는 게 요새 금융업계에서도 대출이나 여신이나 수신이나 그런 것처럼 돈만 다루지는 않아요. 이제 금융계에서도 자동차로 진출하기도 하고요. 뭐 플랫폼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데이터 시스템으로 진출하기도 하는데 돈과 관련된 직업이다 보니 사람들의 그런 일상생활과 모든 것이 다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자동차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 이제 그런 거면 이제 금융사를 들어올 때는 이런 자동차에 대해서 나는 좀 알고 있으니까 자동차 뭐 감가상각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팔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면접에 있어서 충분히 강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것만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데이터 직무를 들어가면 열심히 손으로 막 코딩 같은 거 하면서 다 그런 로망이죠. 뭐 검은 화면에 뭐 흰 거나 노란색 글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로망인데 뭐 보고서를 써야 되고 또는 기획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데이터 뽑는 것만 있진 않아요. 저는 이거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나치더라도 간섭을 해주는 선배가 나중에 지나고 보면 훨씬 저한테 고마운 선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 선배한테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지나치게 간섭해주더라도 하나하나 좀 알려주면서 그렇게 해주는 선배분들이 결국 나중에 지나고 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20살 이상이 돼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놀았고 대신 20살부터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제가 원하는 직무와 업권에 취업을 했고 저와 같이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공부할 여건이 안 돼서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한 권 집필하는 게 저희 최종 목표고요. 꼭 저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글을 좀 적어보고 싶습니다.